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JTBC 아침 N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국회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을 다시 표결합니다. 대통령이 24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지 이틀 만입니다. 여야는 이탈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종로구 도로에서 주차 중이던 경찰 승합차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승합차가 시동을 켜고 대기하던 중에 불이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있는 헤즈볼라 정보본부를 공습했습니다. 연이은 보복에 전면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정유시설 공격 가능성에 바이든 대통령은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과 한낮 기온이 10도 넘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 재표결이 이뤄집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와 관련해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선 김건희 여사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최재형 몰카 공작 사건이라 규정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고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며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려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됐고 수심위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했다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 분위기는 다릅니다. 김 여사가 자신과 관련한 여러 논란에 직접 사과해야 하고 시점은 빠를수록 좋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수가 야당이나 이런 데 끌려가서 사과하게 되는, 입장 표명하게 되는 모습이 가장 최악의 상황일 텐데. 김재섭 의원도 여당 의원들의 침묵을 김 여사에 대한 이해나 동조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부정적 입장입니다. 김 여사가 사과할 경우 이를 빌미 삼아 야당 공세가 거세질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입장 차에도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 통과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모든 걸 정하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특검법입니다.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당원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당 의원들께도 그런 설득을 드릴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재표결에서 법안이 부결돼도 국정감사 증인 채택 등으로 진상을 밝히겠다는 방침이어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공방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 4명과 교육감 1명을 뽑는 미니 선거지만 현 정부에 대한 심판 성격이 있어서 관심이 큰데요. 어젯밤엔 부산 금정구청장 야권 후보들이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도부와 함께 지난 3일 인천 강화를 방문했습니다.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를 지원 유세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집권 여당의 원내 대표로서 제가 또 경제부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여기에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는 8일 전남 곡성에서 지원 유세를 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남 영광군에서 장세일 후보를 지원 유세하면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총선이 1차 정권 심판이었다면 이번 보궐선거는 2차 정권 심판이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3일 전남 영광을 찾아 야권 분열을 우려하는 호남 민심을 달랬습니다. 호남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뒤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민주당과 철저하게 협력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민주당 김경지 후보와 조국혁신당 류재성 후보는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단일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어젯밤 11시 17분쯤 서울 종로구 중학동의 한 도로에 주차된 경찰 승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서울 종로 소방서에서 출동해 불은 약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승합차가 모두 불에 타면서 2,7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승합차가 시동을 켜고 대기하던 중에 차량 내부에서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며 핵무기 사용을 언급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군 시찰 중 자신들에게 무력 사용을 기도하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공격력을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란 언급에 대응한 걸로 풀이됩니다. 한편 북한은 오늘 새벽 이틀 만에 또 오물 풍선을 띄웠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은 올해 24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상대로 나흘째 지상작전을 벌였습니다. 이번엔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중심부에 있는 헤즈볼라의 정보본부를 공습했습니다. 한쪽이 보복하면 다른 한쪽에 다시 보복에 나서면서 전면전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폭발음과 함께 거대한 불길이 치솟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중심부를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이 헤즈볼라 정보본부를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정보본부 소속 테러 요원과 정보 수집 수단, 지휘센터 등 목표물을 공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최소 6명이 숨지고 레바논 전역에서 40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관공서도 폭격했습니다. 이곳에 은신해 있던 헤즈볼라 무장대원 15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이곳에 무기도 함께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상전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로켓 200여 발을 발사해 이스라엘 탱크 3대를 파괴했습니다. 지상전 시작 이후 이스라엘군에서도 처음으로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אני מבקש לשלוח תנחומים מעומק ליבי למשפחות גיבורינו שנפלו היום בלבנון.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 전망 여파로 국제 유가는 5% 넘게 급등했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미국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중동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경합주를 앓힌 허리케인, 또 항만 노동자 파업까지 겹치면서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삼중 악재에 직면했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핵심 경합주가 몰려있는 러스트벨트에서 해리스가 밀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이 틈을 노리고 낙태권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발빠르게 중원 확장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최대 경합주 펜실베이니아 방문을 취소하고 허리케인 피해가 컸던 조지아로 향했습니다. There is real pain and trauma that has resulted because of this hurricane and what has happened in terms of the aftermath of it. 허리케인으로 사망자까지 속출한 노스캐롤라이나 역시 조만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번 허리케인 피해 지역은 공교롭게도 핵심 경합주들입니다. 해리스는 연방 차원의 복구 지원을 약속하면서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항만 노동자들은 1977년 이후 47년 만에 파업에 나섰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물류 차질이 빚어질 경우 대선을 앞두고 경제에 악영향을 주면서 현직 부통령인 해리스에겐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전히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중동 지역 분쟁까지 해리스 앞에 삼중 악재가 겹쳤다고 미국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실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선 해리스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북부 공업지대 러스트벨트에서 트럼프에 밀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시간에서는 2.2%포인트, 위스콘신에선 1.1%포인트 트럼프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리스가 삼중 악재에 직면한 가운데 트럼프는 여성의 낙태 권리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중원 확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연방 차원의 낙태 금지에 반대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데 이어
부인 멜라니아 여사까지 공개적으로 낙태 권리는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Without a doubt, there is no room for compromise when it comes to this essential right that all women possess from birth, individual freedom.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세계 곳곳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대만 서남부를 강타했는데요. 취재하던 기자마저 넘어질 만한 강풍이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대만 TVBS 방송국의 송페이원 기자가 남부 가오슝에서 기상 상황을 보도하던 중이었습니다. 들이닥친 바람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져 버렸는데요. 비바람을 막기 위해 편의점 문을 잡고 버텼지만 문과 사람이 통째로 날아갈 정도의 강풍입니다. 내부가 엉망이 된 편의점도 보입니다.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대만 남부 가오슝을 강타하면서 도시는 건물 지붕이 뜯어지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최소 2명이 숨지고 123명이 다쳤는데요. 대만의 인구 밀집 지역에 이렇게 강한 태풍이 분 건 1966년 이후 58년 만입니다. 이 태풍은 대만을 관통하면서 약화해 수도 타이페이를 지날 땐 열대 저압부로 쇠퇴할 예정입니다. 최근 발매된 드라마의 OST에 대해 가수 백예린이 직접 표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기분이 나쁘다면서 직접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는데요. 표절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달 1일 공개된 드라마 엄마 친구 아들의 OST입니다. 네, 이게 4년 전 발매된 백예린의 곡 0310이었는데요. 백예린은 오늘 새벽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표절이 불쾌하다는 메시지를 올렸고 비슷한 곡을 원했다면 나에게 문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이어 원곡 가수가 전혀 모르게 리메이크 곡을 발매해도 되는 거냐? 왜 0310이 들리냐? 이런 반응들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의 댓글에서도 보컬의 멜로디만 빼놓고 똑같다, 대놓고 카피하니까 당황스럽다, 이런 댓글들 이어지는 중입니다. 드라마는 이번 주말 종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메타가 스마트 안경을 발표하면서 스마트 기기에 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졌죠. 그런데 하버드대 학생들이 이 스마트 안경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To use it, you just put the glasses on, then as you walk by people, the glasses will detect when somebody's face is in frame. This photo is used to analyze them, and after a few seconds, their personal information pops up on your phone. 지난 1일 하버드 공대에 재학 중인 안프 응우옌이 올린 영상입니다. 메타의 스마트 안경에 설치한 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을 인식한 뒤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를 샅샅이 긁어 모으는 겁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Oh, hi, ma'am. Wait, are you Betsy? Yes. Oh, okay. I think I met you through like the Cambridge Community Foundation, right? Yeah. Is your address 4 Valley? Yeah. Atlanta, Georgia 303. Yeah, these are me in like middle school. 안프는 이 프로그램을 공개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개인정보가 곧바로 노출되는 세상에 준비가 돼 있는지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토킹 범죄 등에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요, 메타는 스마트 안경뿐 아니라 사진도 같은 위험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예상하지 못한 위험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지나가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우체국 집배원이 받은 징계, 고작 한 달 감봉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평판이 좋다면서 우정사업본부가 성범죄를 저지른 직원에게 여러 번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우체국 소속 집배원이 10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문제가 된 집배원은 당시 이곳에서 횡단보도를 걷고 있던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습니다. 과거에도 술에 취해 다른 비위 행위를 저지른 적이 있었는데 또다시 주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6가지 징계 단계 가운데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집배원은 정직 3개월. 친구 아내나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경우에도 감봉 1달에 그쳤습니다. 공무원 징계 규정엔 성폭력 범죄의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해도 고의가 있으면 파면이나 해임이 원칙입니다. 모두 고의가 상당히 의심되지만 평소 평판이 좋고 신망이 두텁다는 등의 이유로 그보다 낮은 징계를 결정한 겁니다. 최근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된 대구 지역 공무원이나 전남 교사가 파면 처분을 받은 것과도 차이가 납니다. 지난 6년 동안 우정사업본부에서 강제 추행이나 불법 촬영 같은 성폭력 비위 사건이 모두 54건 있었고 이 가운데 파면은 7건에 불과합니다. 문제 제기가 이렇게 끊임없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솜방망이 징계를 한다는 것은 공직윤리를 개선할 의지조차 없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집배원들이 직접 시민들을 만나는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성 관련 범죄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고 이를 막을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저출생 대책으로 도입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온 지 벌써 1달이 됐습니다. 142곳의 집에서 24가정이 중도 취소했고 처우 문제도 여전히 논란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아기를 위한 노래도 따라 부르고 유아 CPR도 배웁니다. 한국으로 입국해 지난달부터 일을 시작한 필리핀 가사 도우미 100명입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나중에 돈 많이 모으고 가족도 많이 도와주고. 처음엔 142가정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확인해보니 24가정이 중도 취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시작 전 계약을 포기한 가구가 있었는데 이용하다 그만둔 곳까지 나온 겁니다. 단순히 마음이 변했거나 시간 조정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처음 시범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한 달 동안 여러 논란이 나왔습니다. 2명의 가사관리사가 무단으로 이탈했고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비용 문제도 이견이 컸습니다. 서울시는 이용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이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월 238만 원을 부담해야 하고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재 98명이 169가정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2곳 이상의 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셈입니다. 주 40시간 근무가 확보되지 않아 약속된 수준의 급여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시급보다 11,000원, 12,000원까지 올려주는 그런 사장님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들의 처우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수도권 버스 중에는 고장이 잦고 매연도 많이 뿜어내는 노후버스가 2,700여 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형 버스들은 보조금 때문에 창고에만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임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곳곳 녹이 쓴 마을버스. 엔진룸에는 먼지와 기름때가 가득합니다. 차가 9년 정도 되면은 처음에 새 차 때보다 매연이 더 많이 나와요. 오래 달린 차는 고장도 잦아 기사들이 몰기를 꺼립니다. 그다음에 오르막길 탈 때 힘이 약해요, 힘이. 기아 먹는 게 좀 아무래도 부드럽지를 못하니까 운행하는 게 훨씬 힘들대요. 이 운수회사는 올해 운행 연한을 넘기는 버스 세대를 전기버스로 바꿀 계획이었습니다. 차값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미리 신청한 보조금을 여지껏 못 받았습니다. 지난 6월 환경부가 올해 서울 경기에 배정했던 약 200대 규모의 보조금을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 수요와 형평을 고려해 재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보조금 없이 수억 원짜리 전기버스를 살 여유는 없습니다. 폐차된 차가 없다 보니까 운행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폐차 간격이 이제 당연히 늘어나고
납품 계약을 맺고 다 만들어둔 차를 출고 못하는 제조업체도 난감합니다. 주기적으로 그 차량의 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테스트도 해줘야 되고 또 한 주차비만 해도 월 몇천만 원씩 나가는 거죠. 서울과 경기를 달리는 노후버스는 올해 8월 기준 모두 2,762대, 10대 중 1대꼴입니다. 노후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교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그게 달리는 흉기가 될 수도 있고. 낡은 버스를 제때 교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예측 가능하도록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사상 최초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4위를 꺾은 5위 KT가 어제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정규 시즌 3위인 LG와 맞붙게 됐습니다. 지난해 한국 시리즈에선 LG에게 우승을 내주었는데 이강철 감독은 설욕을 준비합니다. 프로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입니다. 좀 사실 너무 기쁘고요. 정말 우리 팀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큰 경기를 많이 해봐가지고 항상 밑에서 올라오는 회복 탄력성이 좋다고 할까요? 사상 최초로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5위 팀이 된 KT. 와일드카드 결정전 2경기 동안 한 점도 내주지 않으며 완벽한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강철 KT 감독이 꼽은 무실점 승리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저희가 지금 끝나고 보니까 2경기 무사사고 완봉이더라고요. 그래서 볼넷을 안 준 게 큰 힘이 된 것 같고 장성우 선수의 말을 용병들이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마법사 군단은 이제 더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이번 주말 펼쳐질 준 플레이오프에서 LG와 격돌하는데요. 두 팀은 지난해 한국 시리즈에서 만났습니다. 당시 KT가 1차전을 잡고 업셋을 노렸지만 2차전부터 LG가 내리 4경기를 가져가며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1년 만에 가을 야구에서 다시 만난 두 팀. 이강철 감독은 또 다른 기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KT 감독을 맡은 뒤로 이 잠실에서 KT 팬들 이렇게 많은 팬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많이 오셔서 감사하고 팬분 여러분들과 또 최초 기록에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9도, 서울 12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0도 안팎의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21도에서 27도까지 올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일요일엔 서울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비가 예상됩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다음 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